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26강은 이제 중동에서 이제 동북아로 미 군사력의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중동에서 이제 동북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미 군사력이 이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냉전 시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군사력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유럽 방어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유럽 방어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그러다가 이제 그 냉전이 종식이 되고 이제 테러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중동 지역 중심으로 이제 미국 군사력이 초점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중동이 가장 미국의 어떤 핵심 이익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중국이 이제 부상하게 되면서 동북아가 이제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군사력의 초점이 물론 이제 세 군데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 배치가 돼 있지만 그 이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북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중심이 이동하게 되고 있는 지금의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 미국의 에너지 수급의 변화에 어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 그거는 이제 2010년경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셰일 가스가 개발이 되고 그 셰일 원유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됐다. 즉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의 석유를 석유에 대한 이제 전략적 가치가 하락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에는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의 지위를 미국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동이 그 석유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미국도 중동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잘 거기를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그 원유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저기죠. 전략적 가치가 높았죠. 그런데 이제 냉전도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요 석유 자체에 어떤 미국의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산업이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그 이동이 있는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이제 배터리, 전기 기반으로의 산업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 기반, 배터리 기반의 산업이 이제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앞두고 이제 석유 의존도는 그만큼 적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동의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이제 미약해졌다. 대략 지금 한때는 16% 정도까지 갔었으나 지금은 대략 4% 정도의 의존하는 중동의 그런 의존을 그리고 또 요 4% 정도도 이렇게 없다 할지라도 자체 가능하고 이 셰일가스를 더 발굴해서 쓰면은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걸로 지금 좀 저 분위기 그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맡고 있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본격 개발해서 쓰면은 4%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은 이제 석유 수출도 이제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수출에 대한 금지를 근래에 해제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석유라든가 가스 수출 정책으로의 변화를 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을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또 캐나다로부터 여러 가지 그 가스와 원유를 수입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절대적으로 중동에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이 의지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이렇게 그 가스와 석유를 좀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는 뭐 크게 변화는 없죠. 우리 동북아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고립주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이제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닌 미국민을 위한 미국이 되어 달라라는 것이 이제 미국 국민의 이제 요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자부심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제 발등에 가계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마냥 세계 경찰 국가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왜 미국이 미국의 돈을 외국 안보에 계속 투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또 성과도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또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이 이 여러 가지 군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나가는 돈이 이제 군산 복합체 또 네오콘 이런 일부 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증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이제 다 해먹고 있는 군산 복합체가 해먹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제 지식의 어떤 전파라든가 확산 이런 것도 이제 일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발을 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배경들에 대한 이제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그래서 이제 기본 질서만 구축을 하고 빠지려 하는 미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해서 즉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순리파 국가들의 어떤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란은 이란 핵을 동결 조치하고 계속 그럼으로써 이러한 기본 구도만 형성해 놓고 발을 빼려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이란 핵 문제를 이제 다자간 협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빠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으로 서는 이제 러시아도 이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중동에 이렇게 개입할 이런 힘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미국이 또 했고 또 이제 중국도 미국과 이제 미국의 힘을 투사해야 하기 때문에 중동에 이제 개입은 이제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한정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어떤 중동의 개입도 이제 그 한정적이고 이제 거의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유럽이라는 나라도 그러니까 제 살 길이 이제 지금 바쁘기 때문에 중동의 어떤 힘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미국의 어떤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어떤 정책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이 느끼는 이제 배신감이 이제 어때요?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사우디 등 순리파 국가들이 이에 반발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는 핵을 사실상 용인을 하면서 그냥 자기들은 빠지겠다. 그럼 우리들은 어떡하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이런 그 어떤 동맹으로서 믿고 있었는데 미국만 믿고 있었는데 굉장히 멘붕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등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자 간의 어떤 그러한 세계 질서로 돼야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반 이스라엘 정서가 지금 미국에 확산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보호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중동에서 빠지려고 하는 데는 또 이러한 의도가 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자주 국방이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도 이제 이제 있다라고 우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단
이제 일단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 역할은 이제 서서히 이제 접겠다는 데는 이제 미국 양 정치 세력이 동일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그 빠지게 되고 미국의 군사력이 이제 동북아 태평양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데는 이제 중국의 패권 도전이 이제 강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의 중요성이 굉장히 제고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화주의 이제 팽창 정책 도전, 중화주의의 도전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부터 디커플링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의 경제 대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디커플링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대만 문제 등 군사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만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닌데 어때요?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한판 크게 이제 붙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 코앞에 있는 대만이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전략적, 군사적, 또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 특히 경제적 가치는 이제 제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그 경제 아니에요. 4차 산업이. 근데 최대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기업을 대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어떤 4차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군사 이제 입지에 있어서도 대만은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군사력들이 요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사주를 받는 북한이 어떠한 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떠한 도발을 그래 그것이 이제 예측할 수 없다. 굉장히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또 굉장히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 동북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중국과의 패권 대결은 결국에는 태평양 동북아 지역으로 미 군사력이 이동하게 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군을 세 군데로 특히 분산 배치했었다. 지금까지 유럽, 중동, 동북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요도가 점점 유럽은 이제 어때요? 유럽에서는 또 유럽이 이제 그 주도하도록 하겠다. 유럽 너희들의 안보는 이제 너희가 지켜라. 우리가 돈과 노력을 통해서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지켜줄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주도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을 막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대만을 사수하겠다. 이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대중국 어떤 그런 패권 경쟁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대만의 군사, 경제, 이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3차 산업에 있어서는 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떤 자원이었는데 어때요? 4차 산업이 되면서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그 어떤 자원으로 핵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일본, 한국, 대만으로 어떤 그 미국의 이익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사실은 유럽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무임승차했어요. 무임승차. 지금 보면은 군사력이나 이렇게 이런 지금의 행태를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지금까지 미국에만 그냥 의존했었는데 이제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방어를 하게 충분하다고 이제 미국은 판단을 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벗어난 어떤 다른 지역에서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하기는 힘든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유럽이 방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있고 이제 미국은 느슨하게 이제 지원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토의 어떤 막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올드보이 그렇죠. 약간 현역의 입장이 아니라 약간 좀 그런 뭐라 그럴까 고문관 어떤 그런 저기죠. 저기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구권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군사적 이제 포인트를 삼고 이제 폴란드에는 이제 그 미국 기지를 비롯해서 좀 강화하면서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지키는데 이렇게 좀 힘을 쓰고 이제 유럽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유럽이 너희가 해라 이런 이제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중동은 어때요? 중동은 기본 구조만 형성시키는데 참여를 하고 이렇게 좀 대략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예요? 이란 핵 협상도 이제 유럽이 좀 주도해라.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유럽이 좀 주도해서 이란과 이렇게 협상을 좀 하고 미국 우리는 뭐 적극적으로 뭐 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 이제 얼개만 기본 어떤 왁구만 이렇게 짜놓고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이제 분명해졌다. 그래서 중동에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건 뭐가 되건 우리 미국은 저기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중동 지역 패권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다. 유럽도 개입하지 않고 러시아도 개입하지 않고 중국도 미국과의 대결 때문에 어떤 그런 여기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란과 터키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새로운 이제 저기가 이제 힘의 어떤 이제 저기들이 막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도 이제 상당히 지역 패권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를 향한 테러 세력은 향후 나타나기는 힘들다. 미국 본토까지 이제 테러 세력과의 한 30년 정도 이제 그 테러와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물론 테러는 가끔 뭐 일어날 수는 있어도 미국 본토의 결정적인 테러는 이제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미국은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미군의 한정된 군사력을 대중국 패권 다툼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한국에 이제 어때요? 한국의 군사적 역할에 큰 기대를 이제 보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자유세계 방위 일조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최근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방위 산업의 이런 우수성, 가성비 있는 그러한 어떤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실력,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방위 산업 수출을 통해서 좀 입증이 되면서 미국도 상당히 이제 그 한국을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방위비라든가 방위 개념을 변경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조금 보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또 이제 크게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을 배신하고 이랬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 자기네 그러니까 완전히 방위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한테 맡기고 자기들이 이제 경제만 저기 해가지고 집중하게 돼가지고 이러한 일본이 굉장히 좀 얄밉고 또 한편으로는 배신의 위험도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 대중국에 대해서 이런 패권 다툼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어떤 이러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 일단 실력이 있다. 일본과 한국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이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중동 유럽도 이제 실망을 했었고 미국이 또 그 중동도 이제 뭐 이렇게 큰 이제 뭐 먹을 것이 사실 뭐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4차 산업을 비롯해서 이제 그 또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은 같이 파트너로 끝까지 좀 같이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럽 애들은 너무 얌체 같아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4차 산업에 같이 하기는 싫다. 이런 이제 미국의 속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즉 일본과 한국을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로 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우방이고 그리고 이제 쿼드라고 하잖아요. 인도, 호주, 일본, 미국. 근데 이제 요 쿼드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사실 쿼드가 그렇게 큰 힘을 못 내는 거는 호주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그렇게 너무 이제 군사적으로는 약체이고 또 하나는 인도를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은 물론 이제 경제 공급망 을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그러한 어떤 저기 필요성이 또 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또 인구도 크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적대국으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인도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막 이러지만은 이러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 자유우방으로서 미국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는 아니다라고 이제 요즘 이제 판단을 하고 일본과 미국 그렇죠. 일본과 미국을 이제 미국이 이제 4차 산업을 비롯해서 군사력이라든가 이제 끝까지 같이 할 어떤 파트너로의 어떤 그렇게 중요하게 점점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속에서 이제 미국의 군사력도 이제 동북아 일본과 한국을 지키는 것이고 미국의 안전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은 군사력을 유럽, 중동, 동북아 등으로 각각 분산 배치해 왔으나 그래서 이제 유럽, 중동 등에서는 앞으로 군사 기지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이제 군사력은 이제 축소시킬 것이다. 군사 기지를.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 5만 명 정도의 그러한 그리고 또 174개 정도의 기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하는 이제 독일의 꼴을 보니까 미국이 이건 안 되겠다. 예, 그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독일에서 뺄 가능성이 굉장히 축소시킬 것이다 군사 기지를. 그래서 냉전 시절에는 세계에서 약 1,600개의 군사 기지를 미국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수십 개국에 한 800여 개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로 이제 좀 줄어들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대충 보면은 독일이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174개로 군사기지가 제일 많고 이제 일본에 113개 그리고 한국에 83개의 미국 기지가 존재한다. 근데 앞으로 일본과 한국은 점점 더 강화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은 이제 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동 유럽에서 이제 미군 기지가 폐지 내지는 요거요. 앞으로 이제 동북아 태평양을 제외한 군사 기지는 상당 부분 이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중동 유럽에서 미국 기지가 폐지 축소되어도 이제 미국이 이제 믿고 있는 건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군사 기술이 이제 이를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축소시켜도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그리고 또한 중동에서 이제 공군 기지를 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미 군사력이 이제 어떤 그 발전이 군사 기술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주군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고서 또 상당 부분 능력을 보유해서 이제 인공위성 등으로 이제 또한 인공위성 위주의
어떤 군사 작전을 펼 수가 있고 미국이 또 이제 2시간, 3시간이면은 그 미군 기지에서 이제 뺐다 할지라도 미군 기지를 폐지 축소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도달을 할 수 있다. 두세 시간이면 전투기가 두세 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미국이 보유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인 전투기 위주의 상황이 되면서 이제 전통적 공군 기지는 중요하면서도 또 그 중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 위주의 상황, 그리고 두세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전투기,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상황으로 이제 통합군 형태로 완전히 전자적으로 모든 것이 통합돼 가지고 이러한 운용할 수 있는 이제 군사 기술 체계, 전략 체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군사 기지가 상당 부분 축소가 돼도 미군의 어떤 영향력은 갑자기 축소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언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제 대중동 형세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적 필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미군이 빠지면서 중동 지역의 세력이 재개편되어야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공간이 열린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미군이 계속 그 중동 지역의 지금과 같은 이제 힘을 이렇게 강하게 저기 했다면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없고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어떤 환경은 이제 상당 부분 늦춰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언의 입장에서 엔타임으로 가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건 약간 좀 결과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공간이 열리려면 미군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럽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다른 세력들이 빠져야만 이제 중동 내부에서의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중동의 변화와 지중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경고했던 미국 세력이 어떠한 형태로건 태조해야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올 공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결과론적으로 본 겁니다. 예언적 말씀적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시기냐, 미군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를 이제 빼는 게 가장 빨라요. 미 해군을 빼는 게 먼저 해군부터 빼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제 일단 해상에 주둔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 해군이 탈중동화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중동 지역에서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야 그 트럼프 시절에도 한 그 테러로 인해서 미 그 함정이 테러 공격을 받아서 수십 명이 죽기도 하고 이랬죠. 하여튼 이런 그 미 해군이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서 빠지는 것이 굉장히 미군이 빠지는 것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 항모도 중동 지역에서 이제 빠지게 됐잖아요.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었던 미 항모도 이제 빠져서 태평양 지역으로 이렇게 배치가 지금 되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걸프만 국가들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안보 어떤 위협감은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이러한 를 통해서 이제 그 군비를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미국의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러시아가 힘이 약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제 테러 세력도 좀 힘이 약해진 상황에서 사실 미 항모가 중동 지역에 상시적으로 파견돼 있을 그러한 상황은 또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 항모가 이렇게 태평양으로 지금 중국과의 대결이 급하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배치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고 어떤 합리적인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군도 이제 서서히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 그 저기죠. 재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갑자기 지상군을 뺀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넓게 보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넓게 보면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지상군을 뺀 것도 이제 미군이 이제 세계의 이제 그 전략을 재편성하면서 이제 그 동부가 태평양 중심으로 이제 군사력을 이제 재편하면서 어떠한 그런 하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볼 때 독일에 있는 지상군을 상당 부분 이제 폴란드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고, 이제 앞으로 독일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좀 뺄 걸로 예상이 되고, 상당 부분 이제 그 그러니까 동유럽에는 루마니아라든가 지금 그 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 유럽, 동유럽 중심으로는 조금 배치를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제 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공군 기지는 이제 그 가치로 인해서 가장 늦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동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공군 기지 운용은 이제 그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크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 기지가 빠지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미군의 군사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가 여러 영향을 주면서 이런 공군 기지까지 빠지게 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해군, 그 다음에 지상군, 유럽에서는 지상군,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공군 기지들이 상당 부분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어를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또 아까 지금 달러 기축 통화 자체도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여론도 이제 이제 미국을 위한 그런 미국이 되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립주의의 방향은 이제 어느 정권이냐에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경찰 국가 노릇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리고 비용을 너희들이 대라. 그럼 이거 혜택을 보는 우리 미군의 그 어떤 방위라든가 이런 혜택을 보면은 너희들이 비용을 대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임승차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적 가치의 변화가 아까 이제 본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의 군산 배치가 세 군데, 유럽, 중동, 동부가 세 군데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있는데, 이제 가장 유럽이 이제 초점이었고, 그 다음에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나 이제 제3차 산업 어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중동이었죠. 냉전 시대 때는 유럽.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동북아 지역으로 이제 급속하게 미국의 그 어떤 전략적 이익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중국의 부상과 패권 도전으로 인해 동북아 태평양으로 군사력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심 약화가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 약화, 즉 이스라엘에 대한, 그렇게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제 미국 내 유대 세력도 이제 강했지만은, 이제 미국 내 유대 세력이 오히려 이제 반유대주의적 경향을 또 띠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영향이나 또 중동 석유 자원 문제, 그리고 냉전에 있어서의 이제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상당히 컸었죠. 중동이라든가. 근데 이제 냉전이 이제 붕괴되고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또 이제 테러와의 전쟁, 이런 이제 여러 의문들, 이거 쓸데없이 우리가 이게 너무 저기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가 지금 많이 약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관심이 중동에서
또 그리고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이제 전자, 무인, 우주 통합 시스템의 군사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미군이 빠지게 되더라도 또 이렇게 또 작전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중동의 세력 재편에 상호 영향을 주면서, 미군이 빠지면은 어때요? 중동의 세력 재편에 영향을 주지요. 또 그 세력 재편에 영향을 주면은 또 이것에 따라서 미군이 또 빠지게 되는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이제 이 지역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중동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중동 지역이 크게 한번 정치적으로 어떤 흔들리게 되는 합종 연행의 어떤 그 또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에서 이제 큰 이제 저희들 여러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어떤 큰 관심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요 동북아 지역의 미국의 이제 관심은 이제 초점이 이제 옮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좀 흥미로운 것이 한국 무기가 본격적으로 중동 지역에 들어가면서 엔타임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라든가 지금 사우디, 또 아랍에미레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지역에 한국 무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신뢰와 이제 또 이렇게 필요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이쪽으로 한국 무기가 굉장히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고 유럽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